안녕하십니까. 집짓는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경북 경산에 단독주택을 하나 시공을 했습니다. 내 외부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지는 78평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이 지하층은 한 24평 정도 되고, 그리고 상부에 있는 1층은 36평 정도, 그리고 2층은 20.5평, 그리고 다락이 똑같이 20.5평, 이렇게 총 한 100평 조금 넘게 이렇게 면적을 차지합니다. 옹벽 부분, 이 부분은 진타맥스라는 재료를 사용을 했고, 건물입니다. 1층, 2층 다락, 이 전체적인 외장은 세라믹 사이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 재료는 알루미늄 징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1층에 저희 진타맥스를 사용한 모습인데, 전번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재료를 사용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는데, 시공해 놓고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나 느낌을 봤을 때는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이 외장재를 사용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으로는 조금 날씨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면 상당히 집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뭐 카메라나 이런 게 서툴고 비전문가다 보니까 조금 영상으로 담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맑은 날씨 한번 보시면 집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면 조금 집을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전체적으로 외관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보면 제가 주차장 쪽 입구입니다. 주차장 안에는 차를 2대를 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버헤드 도어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어디 날아가 버려 가지고 작동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뭐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형태입니다. 차량 진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차장 옆에 보면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집 내부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유리문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자동문입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이 위에 마당 부분에는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한다는 게 조금 시기를 놓쳐 가지고 사진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당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석재를 돌을 다 깔았습니다. 이제 원래는 계획으로는 좀 다르게 돼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전부 다 석재를 바닥에 다 깔았습니다. 인도와 만나는 라인 부분에는 저희가 조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조경도 해야 되고 이렇게 조경을 하고, 그리고 울타리 부분, 제가 그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울타리를 어떤가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인도 쪽으로 시선이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조금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울타리를 사용한 건 참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조금 포근한 느낌이 들고, 밖에서도 너무 위화감 생기게 조금 어느 정도 차단을 잘 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이 재료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 바닥에는 전부 다 석재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화단 쪽에 보면 길다랗게 쭉 줄이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트렌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트렌치하고 약간 다른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트렌치인데, 제가 이번에 이걸 한번 시공해 봤습니다. 뭐 이 제품을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서 빗물이 화단 쪽으로 들어가는 걸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집수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재에서 구배를 잡아 가지고 물을 집수정 쪽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데, 이게 석재다 보니까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배를 잡다 보면 바닥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빗물을 화단 쪽으로 전부 다 일률적으로 구배를 잡고, 화단 입구 쪽에는 일자로 저희가 트렌치를 만들어서 물을 다 받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단 부분은 바로 내부로 들어가는데, 1층부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선 순서가 좀 거꾸로 돼서 다락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뺑뺑 돌아서 좀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락이 참 잘 뽑혀져 나왔습니다. 다른 다락이나 이런 구조 보면 다락이 한계가 있습니다. 층고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데 조금 머리를 써서 저희가 활용 못하는 지붕 모양 형태는 이제 뭐 최적을 조금 낮추고,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공간은 체중을 높여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못 쓰는 공간은 확실히 죽여버리고, 조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람이 조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다 밝습니다. 이제 건축주분들도 다 젊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밝은 걸 선호해서 벽지나 이런 것도 밝게 가고 바닥재 같은 것도 엄청 밝게 가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엄청 넓은데 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많이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락에서 이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제 계단실에는 이렇게 책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그 밑에는 영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내려가는데 이 벽면에는 책장을 해놨는데 책장을 해도 내려오는데 무리 없이 공간이 넓습니다. 의도적으로 여기는 건축주분이 꼭 책장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책장을 할 수 있을 만큼 계단실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디딤판에는 제가 목재를 사용하고 철판 저기는 이제 흰색으로 제가 마감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난간대도 이제 평철 난간으로 제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2층 거실에서 계단실을 좀 쳐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측에 보면 보조 주방도 있고 이제 화장실 문이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1층이나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영상인데 상부에는 이제 실링팬이 있고 주등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매입등으로만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튼박스 쪽에는 이제 간접등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도 최대한 밝은 색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조금 눈이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제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많이 서툽니다. 조금 보시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계속 뺑뺑 돌아서 머리가 어지러운데 여기는 이제 자녀 방입니다. 자녀가 두 분 있는데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이제 집주인이 이제 도배지를 좀 선택을 한 겁니다. 도배지하고 이제 문하고 색깔도 잘 어울립니다. 문 패턴도 잘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와서 보면 이제 말씀드렸던 보조 주방입니다. 조그만하게 간단하게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딱 크기입니다. 너무 클 필요도 없고 이 정도 사이즈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바로 옆에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안에도 건축주분이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향도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이런 타일로 그리고 상부에는 이제 팬 같은 것도 조금 별도로 구입을 해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심플하고 깔끔한 수전을 많이 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건축주분이 많이 고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독이나 이런 부분도 건축주분이 많이 신경을 쓰셨고 제가 뭐 시공하는 입장이지 이런 거 고민할 때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지만 이런 선택할 때는 건축주분이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문에 보면 이런 손잡이 하나도 문하고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상부에 조그맣게 유리를 집어넣었는데 예전에는 네모나게도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디자인이 조금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에는 다른 방입니다. 자녀분이 아들, 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딱 도배지만 봐도 이제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누구 방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천장 상부에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고 옆에 보면 환기 구멍처럼 환기가 있습니다. 이게 공기순환 시스템입니다. 요거 근래에는 이제 공기순환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저희가 1층하고 2층에는 전체적으로 공기순환 시스템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제가 시공을 했지만 참 집하고 문하고 이제 손잡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 외부 옥상 공간입니다. 이렇게 뒤쪽에 가면 별도의 이렇게 보일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좀 크다 보니까 보일러 한 대로는 이 공간을 다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층에도 보일러가 있고 2층에도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를 별도로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니까 이렇게 창고처럼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상부에 보면 조명 위쪽에 보면 구멍들이 캡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큰 캡 2개는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순환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극기 배기 구멍이고 양쪽에 있는 조금 자그마한 구멍은 한 개는 이제 싱크대 후드
구멍이고, 한 개는 이제 화장실 환기 구멍입니다. 이렇게 좀 구멍이 많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옥상 바닥에는 타일을 시공하고 방수턱 부분 상부에는 석재로 두kop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설치하고, 그리고 두kop돌하고 타일 만나는 그 벽면에는 전부 다 석재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바닥 타일을 시공을 할 때 바닥 줄눈, 이제 매질을 집어넣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줄눈을 두 분이서 엄청 고생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닦았는데, 저희가 줄눈을 제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재료를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진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반적인 줄눈 시멘트가 아니라 탄성 줄눈 시멘트입니다. 뭐 국산이 아니고 또 이제 딱 좀 수입이긴 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줄눈 시멘트, 이게 20kg 한 포대에 대략 한 7, 8천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저희 현장에서 사용했던 이게 2kg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줄눈 시멘트의 한 10분의 1 무게인데, 가격은 이 한 포대가 더 비쌉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제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뭐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줄눈 시멘트보다 약간 탄성도 있고 외부를 시공하다 보니까, 그리고 옥상에는 하자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문제가 되면 1차적으로 줄눈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줄눈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 물이 얼고 녹고 이렇게 하면서 타일이 터지고, 그 물이 또 밑에 내려가서 이제 누수가 되니까, 그래서 1차적인 그 줄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격은 10배가 비싸지만, 그리고 시공성도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작업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제 보시면 줄눈을 할 때 이 두 분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건축주도 이 내용은 모르시고 계시지만, 제가 뭐 자랑할 건 아니라서 굳이 이런 거 좋은 재료 썼습니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타일이 조금 그런 하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일을 다 시공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옥상에 이제 두kop돌하고 타일을 만나는 부분의 옆면을 석재로 시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저면을 타일을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바닥도 문제지만 이 벽면에 붙는 이 타일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줄눈도 잘 터지고 누수도 조금 그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터지는 게 많이 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제가 실리콘을 엄청 신경 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석재를 하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일이 타일을 자르는 것보다 돌을 자르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공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엄청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긴 면적을 전부 다 석재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옥상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길이가 꽤 깁니다. 외부만 되는 게 아니라 건물에 만나는 면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 메다수가 엄청 많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 바닥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배수가 되는 유가 부분에 테이프를 발라놨는데, 이 부분을 테이프를 해서 전부 다 실리콘을 다 칠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에 보면 누수 관련된 영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옥상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로 마찬가지겠지만 타일 줄눈에서 문제가 생겨서 누수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유독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타일하고 유가하고 만나면 이렇게 재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재료가 다른 만나는 부분에는 더 잘 터집니다. 특히나 또 여기는 외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실리콘을 좀 꼼꼼히 잘 챙겨서 쏘는 편입니다. 뭐 이걸 해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서 꼭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타일하고 석재하고 세라믹 사이딩이 만나는 이 줄눈 부분에도 싹 다 이렇게 테이프를 쳐서 실리콘을 다 시공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해서 제가 옥상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옥상 면적이 넓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골조 작업할 때 신경을 많이 썼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이 책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계단실을 내려와서 옆에 보시면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공용 화장실을 한번 보시면 조금 깁니다. 계단실 밑에 있다 보니까 양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샤워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욕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장실보다 많이 깁니다. 대부분 샤워만 있다든지 그 다음 안 그러면 욕조만 있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다 같이 있는 경우는 약간 드문데 계단실 밑에 화장실이 좀 길다 보니까 무리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 안에 욕조가 없는 타입이었는데 저희가 골조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저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 공간을 만들어 놔서 지금 참 이쁜데 이렇게 보시면 이쁜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들어가서 하고 나서 좋긴 좋은데 이제 금액을 정리해 보면 이런 형태의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욕조에 전부 다 벽면에는 타일을 시공했지만 위에 두껍 부분은 전부 다 대리석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타일 줄눈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는 말씀드렸듯이 누수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욕조는 물이 항상 갇혀 있는 공간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수평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는 누수의 위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정말 천연 대리석으로 다 가공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앞쪽도 이렇게 보시면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분이 원체 잘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수전이나 화장실 독이나 이런 것도 타일도 마찬가지고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욕조 위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노력이라 그러면 다 비용일 겁니다. 사실은 그 천장을 이렇게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타일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장 목수가 들어가서 목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타일이 들어가는 좀 공정이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할수록 뭐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한 번에 끝내고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한데 계속 사람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그 인건비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작업하는 게 더 힘듭니다. 표는 안 나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좀 보시면 욕조 상부에 보시면 꺾여 있는 천장이 꽤 많이 됩니다. 저 꺾일 때마다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조 안에도 보면 생각보다 배색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 돼서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실은 건축주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조언을 드리지만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하나하나를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건축주분이. 저희가 조언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오거나 안 그러면 또 건축주분이 센스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집이 괜찮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이 조금 좀 그럴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맞은편에 이렇게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방은 흰색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현관 입구인데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저희가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습니다. 준공청소가 딱 끝났고 그 저녁에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CCTV나 인터폰이나 이런 액세서리가 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약간은 조금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현관의 중문도 아직 설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제가 찍어놨는데 나중에 추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중문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거의 뭐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문을 설치할 정도로 문이 속을 많이 썩였던 문이라서 근데 이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으로 찍기 조금 힘들어서 제가 사진으로만 대체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가장 좋은데 중문도 상당히 좀 고가면서도 좀 그리고 이제 거실 내부입니다. 거실은 저희 천장에 보시면 좀 유행하는 라인 조명도 저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링팬도 중간에 들어가 있고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공기순환 시스템 배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벽면에는 이제 TV를 달 그런 공간이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현관 입구인데 현관 입구 상부에도 이렇게 복도 라인 쪽으로 라인 조명을 넣어 놨습니다. 천장을 타고 벽면을 내려오는데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이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 찍는 게 서투니까 이쪽에 보시면 이제 주방입니다. 싱크대 벽 타일도 저희가 작업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타일이 좀 시공하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건축주분이 잘 선택해 주셔가지고 배치가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문을 열면 다용도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조 싱크대가 있어가지고 가스 불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도 한 개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에는 이제 저희 그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 저희가 공기순환 시스템 이제 장비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 천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가격이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몇 번 많이 노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현장 주변의 집들하고 금액이나 이런 거 비교해서 제가 영상을 몇 번 올렸기 때문에 대략 조금 느낌을 잡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집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사 비용이 평당 600만 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 다른 현장은 거의 1000만 원, 한 9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안에 들어가면 한쪽에 이렇게 붙박이장하고 TV를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드레스룸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쪽은 시스템 붙박이를 다 집어넣어 놨고 한쪽은 화장대나 이런 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안방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도 다른 화장실하고 똑같이 패턴은 비슷합니다. 타일이나 이런 쓴 느낌은 색감이나 이런 거 차이로만 뒀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전이나 독일호도 거의 비슷한 계열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설치해 놓고 보니까 참 손잡이도 깔끔하게 흰색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